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강의를 이어받게 된 세종과학고등학교 신한룡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스마트홈 키트 안에 있는 센서 중에서 DHT11과 CDS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곰팡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간을 예측하는 고찰 방법과 그리고 이 고찰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사실 메이킹 활동 이후에 연구로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번 챕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발생 확률 예측하는 걸 테마로 잡고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메이킹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연구 과제 같은 거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DHT11과 CDS 센서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는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HT11과 CDS 센서에 대한 내용은 잠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DHT11 센서에서 얻는 온도, 습도 데이터를 이용하고 CDS 센서의 광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찰할 수 있는 어떤 연구 과제가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 저는 온도, 습도, 광도라는 이 3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곰팡이 포자의 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이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포자 발화의 최저, 수분과 온도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X축은 온도, Y축은 수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분은 상대 습도로 근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 습도로 그냥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논문을 제가 읽어서 발췌를 한 결과 그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상대 습도가 60도에서 80% 이상일 경우에 전체적인 모든 포자의 번식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홈 키트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광도 데이터가 25도에서 30도, 60%에서 80%에 있는 레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이 그 곰팡이 포자 발화가 잘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얻어내는 데이터 그래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온도와 습도, 광도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곰팡이 포자가 발화하는 위험 순간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측한 결과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본 강의의 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 연구를 진행했으니까 아마 알 텐데, 그 오차 막대를 그림을 그릴 거예요. 모든 센서가 정확하게 100이라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100으로 얻진 않고, 102, 마이너스 1 정도의 오차,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 범위가 존재합니다. 여기 DHT11을 예시로 들면 여기 디바이스마트에 있는 제품을 검색해보면 제품 사양, 온도 범위, 습도 범위, 보드 사이즈와 같은 이 모듈에 정량적인 값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DHT11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50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이 가능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습도 범위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90%까지 가능하며 그 오차 범위는 5%로 꽤나 큰 편이겠죠. 하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DHT11은 그냥 이런 거구나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온도 습도 범위가 우리가 집에서 활용하기 충분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센서 오차값을 아니까 나중에 데이터 그래프를 그릴 때 오차망대를 이를 이용해가지고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등의 한 발 더 나아간 고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 연구를 할 때에도 이러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프가 좀 정확하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이 시리얼 모니터를 보면은 이런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조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서호준 학생이 이 데이터를 엑셀로 변환하는 방식을 설명을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서호준 학생이 했을 걸로 믿고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 영문이 섞여 있고 기호가 섞여 있으면 이를 바로 엑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첫 번째 줄에는 퍼센테이지, 두 번째에는 온도를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시리얼 모니터를 단순화할수록 여러분들이 추후 연구를 분석할 때에는 좀 더 데이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마우스를 보시면은 이 2번 라인에서 C라인 이만큼이 아마 여러분들이 엑셀로 추출했을 때 얻는 값일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데이터 값이 습도인지 온도인지 시간인지 어떤 데이터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위에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확실해야 되는 것은 이 온도가 켈빈인지 화씨인지 섭씨인지 등 정확한 단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단위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랑 분, 초, 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이터가 매우 적고 종류가 몇 개 없어서 온도, 습도, 시간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여러 번 뽑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였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굵은 선으로 아니면 진하게 칠하는지 데이터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시각화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헷갈리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선 형태로 뽑거나 아니면 다른 막대 그래프 등으로 그래프를 뽑는 행위예요. 사실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이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면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 이 사이에 이런 형태로 사인형을 그릴 수도 있고 로그형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선으로 이렇게 이은다고 해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는 우리가 얻은 데이터만 표기할 수 있는 분산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0에서 2, 4, 6, 8, 10, 12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적을 수 있는 게 바로 축 제목인데 이 축 제목은 여기 있는 페이지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은 X축과 Y축을 설정해서 글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데이터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꼭 축 제목을 적는 것은 중요합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는 어떤 조작 변이에 대해 어떤 종속 변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제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그래프를 논문으로 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저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합니다. 사실 포토샵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PPT를 이용한 데이터 그래프를 아름답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색을 화려한 색상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도 많이 출력을 해서 읽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삼각형, 원형으로 하죠. 여러분들 아마 과제연구 데이터를 보면 둘 다 아마 원형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하지만 이게 만약 색이 없는 흑백이라면은 이 두 가지 선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색이 모두 흑백인 상태에서도 구별할 수 있는 시각화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적으로 논문은 타임 뉴 런던을 이용하며 전체적으로 다 영문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저는 온도와 습도를 지금 한국말로 적는 오류를 범했죠. 제가 왜 영문으로 적냐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제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공계 인재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도 여러분들의 연구를 차용해가지고 선행 연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영문을 쓰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고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작 변인을 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이는 온도와 습도가 되겠죠. 여기서의 통제 변이는 저는 장소 그리고 데이터 관찰 시간 이 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제가 여러분 맘대로 적으라고 했는데 저라면은 시간에 따른 온도와 습도 관계라는 이런 간단한 조작 변이와 종속 변이를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예측값 혹은 물리량은 표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온도가
제가 앞에 말했었던 선행연구 이상의 온도를 지닌 값과 이 습도가 60도에서 80% 이상인 지점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본 결과 이 0분에서 2.1분까지가 덴젤 포인트로 표기가 되죠. 이게 바로 저희가 예상하는 고찰 포인트 지점인 것입니다. 이때 2.1분이라는 것은 덴젤 포인트의 마지막 맥시멈 값이기 때문에 중요한 값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뭔가 표기를 안 한 게 있는데 혹시 이상한 점 못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맨 앞에서 제가 DHT11의 오차 범위를 표기했었죠. 하지만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오차 막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차 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서 표준 편차를 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옳지만 저희는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차 막대가 모두 일정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실험 여러 번 한다면은 이제 그 오차를 계산한 상태에서 여러 번 데이터를 얻고 그를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각각 다른 오차 막대를 그리면 좀 더 유효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사실 저는 PPT로 이용해가지고 이 점성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이 영어들은 모두 제가 블러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흰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적어놓은 상태고요. 실제로는 엑셀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PPT가 좀 더 만들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PPT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엑셀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엑셀 공부를 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엑셀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논문 작성법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홈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하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과제를 제출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과학고등학교 신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